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시간 박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시간 중에 내가 소비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한번 우리 고민해보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출퇴근 시간이 있겠죠. 본인이 직장과 가까이 거주한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시와 시가 다르다거나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에 사는데 안양으로 출퇴근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거리상으로는 키로수는 그렇게 20km 안팎일 거예요. 근데 사실상 시와 시를 넘어가 버리는 순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심지어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고 2시간 걸릴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가까이 살면 30분 이내에서 출퇴근도 가능하겠죠. 또 지하철로 가능한 곳이라면 또 지하철 시간만 따지면 되는 것이고, 또 지하철도 내 집 앞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시간, 역까지 버스 타고 가는 시간, 또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 다 따지면 솔직히 그것도 1시간 이상은 잡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많게는 2시간 정도를 편도 출근 시간에 소모를 하고 있다. 그럼 많으면 하루에 적게는 3시간, 많게는 4시간은 출퇴근으로 소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24시간 중에 4시간은 출퇴근 시간으로 버리는 겁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 때 지하철에서 책 읽으시고 또 이어폰으로 어학학습을 하고 자기 개발에 열중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논외로 하고 출퇴근 시간만 따졌을 때 지금 방금 누가 뒤에 지나가서 지금 여기가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 있는 백자마을이란 곳이에요. 산책하기 좋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전체적으로 산책로가 이번에 조성이 됐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산을 둘러싸서 산책로가 조성이 됐습니다. 저희 마을 쪽에서 아마 건의를 해가지고 놀러 오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주민분들 운동할 수 있게 멋진 산책로를 아주 적당하게 트레킹할 수 있게 산행도 겸해서 할 수 있게 안전한 계단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일쯤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곳은 산책하기 또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기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펜션 근처에 지금 영상 찍으러 왔어요. 이쪽도 어떻게 변했나 보고 싶고 오랜만에 왔거든요.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시간 박탈,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거의 4시간 정도 소모된다는 거. 그럼 24시간 중에서 4시간을 빼면 20시간이 남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시간, 그러니까 잠을 자는 수면 시간이겠죠. 수면 시간은 하루에 평균 직장인들 7시간 자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요즘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 상관없겠지만 야근까지 하고 오시면 보통 잠자는 시간이 12시, 1시, 또 유튜브 보시고 요새 또 많이 늦게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아침 6시까지 일어난다면 보통 6시간 자면 많이 잔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하루에 5시간, 6시간 정도 평균 그랬던 것 같아요. 주말 빼고. 그래서 6시간이라고 잡고 그러면 아까 소모된 출퇴근 시간 왕복 4시간, 6시간 수면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서 10시간이 그대로 소모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직장을 가기 위해서 또 씻고 여성분들은 화장하시고 준비하는 시간 2시간 잡아야 되겠죠. 이것저것. 그러면 16시간, 하루 16시간은 고스란히 나한테 그대로 소모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16시간을 소모하면 총 남은 시간이 8시간밖에 안 되죠. 이거 제가 좀
너무 오버해서 잡은 것 같은데 9시간이라고 칩시다. 9시간 남았다고 치고, 그럼 9시간은 고스란히 회사에 있는 시간이에요. 회사에 있는 시간. 그러면 출퇴근 시간 가만 3시간,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뭐 7시간, 그 다음에 출근 준비하는 시간 뭐 1시간 반,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 8시간. 이 시간에 가족과 함께 대화하거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직장인들이 이 부분이 이제 크게 힘들죠. 그리고 나서 퇴직했을 때, 정년 퇴임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당했을 때 가족들과 지내려고 할 때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60세 정년을 맞으셔서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오롯이 직장 생활은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고 가정에 충실한 분이죠, 그분도. 근데 가족들과의 여행이나 대화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어색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향후 퇴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내 인생 후반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큰 부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남편분이 가정에 돌아왔을 때, 정년 퇴임을 했을 때 직장 생활만 진짜 오롯이 열심히 해서 가정에 돌아왔는데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때를 한번 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당장 해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하루 휴가를 내보시고, 내가 그동안 가정이 너무 소홀했던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하루 휴가를 내보시고 가정에서 같이 한번 계셔보시면 그 하루의 시간이 어떤지 느끼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서히 병행하시면서, 직장이 나를 온전히 케어해 줄 수는 없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정리될 것이고 언젠가는 또 명예롭게 나올 수 있겠죠. 또 고문으로 회사에서 더 유지되고 60세 이상 하신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향후 대봐야지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대부분은 평일에는 회사, 주말에는 회복의 시간을 갖죠.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뭐 관광 명소로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캠핑을 간다든지 각자의 취향대로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런 걸로 평일에 찌든 스트레스, 또 자녀들은 학업에 찌든 스트레스를 같이 여행으로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 식으로 주말에만 계속 유지만 된다면 나중에 퇴직하고도 좋은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저도 자녀가 이제 좀 있으면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중학생만 되면 친구들하고 놀기 바빠서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2 이상 되니까. 그 전에는 매주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매주 여행을 갔어요. 매주 펜션 놀러 다니고, 또 바닷가 보러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캠핑도 한 3-4년 정도 했는데 장비는 지금 다 팔았지만,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최대한 주말만큼은 같이 지내고 또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이들도 친구들이 생기고 또 본인만의 생활을 갖고 싶어 하니 그것도 존중해줘야죠. 대부분 제 주위 사람들도, 아이들도, 자녀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것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거 매주마다 진짜 다 큰 고등학교 중학생 애들 데리고 여행 가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뭔가 있으신 분들 같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잘 관리하셔야 된다. 개인 사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 개인 사업체를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펜션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사업도 하고 또 임대 사업도 하고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직장 퇴직 한 4년 전부터, 거의 5년 전부터, 5년 전이겠구나, 5년 전부터 코로나 시작하기, 발병이 되고 나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한 4년 동안 계속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개인의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준비했고, 또 나름 주변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가셔야 돼요. 절대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때까지는 절대 병행해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병행하게 되면 업무 시간에도 사업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객 문의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러려면 나만의 공간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우리 일반 직원 직급들은,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다 같이 공동체 생활,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내 독단적으로 내 사업 전화를 받고 그러면 다 티가 나죠. 그렇게 되면 바로 윗사람한테 찍히게 되고 회사를 잘리게 되는 거고, 코스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했던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저는 회사가 저를 모든 것을 케어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질 있고 재밌어 하는 그런 펜션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뷰티 업종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 사업, 그 다음에 투자 같이 모두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동산 매물도 같이 취급하고 있으니까 현재 본인들이 자산을 어떻게 증식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감이 안 온다, 직장생활하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 본문에다가 연락처를 남겨드리니까 전화로 문의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 영상, 제가 찍는 모든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테이크예요. 편집 없이, 자르지도 컷 편집을 안 해요. 왜냐면 컷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컷 편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하루 영상을 좀 몰아서 찍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영상을 매일 올리려고 합니다. 매일 올리려고 하고, 시간이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편은 꼭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제2의 인생 2막 잘 준비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영상들 계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 있으니까 알람이 뜨면서 계속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